현대위아가 국내 최초로 대드론 체계를 활용해 드론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길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6일 현대위아가 충북의 한 사격 훈련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총기가 낯이어 보였는데 K4 고속 유탄기관 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K4 고속 유탄 7관총은 유효 사거리가 1.5km나 되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드론을 잡을 수 있고 간단한 플랫폼에 K4를 올리면 가성비 높은 드론킬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며 와, 여기에 K4를 넣을 생각을 했다고 감탄했는데 좋은 생각이라며 드론 상대로 장거리 사격을 할 것이 아니기에 적당한 거리에서 화끈한 화력으로 드론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안티드론 개발 소식에 폴란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대거 도입한 K4 고속 유탄기관총으로 보이는 것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폴란드 제6공수여단 제18 비엘스키 공수대대 장병들의 군사훈련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폴란드 공수대대 장병들이 한국형 40mm K4 고속 유탄기관총을 사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 폴란드에서 주문한 장비가 폴란드군에 공급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K4 고속 유탄기관총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폴란드가 한국에 긴급 요청한 첫 번째 무기로 초당 최대 6발씩 분당 400발을 발사할 수 있고 유효 사거리가 무려 1.5km에 이릅니다. 또한 K212고 폭탄을 쓰면 5cm의 철판을 뚫을 수 있어 적 장갑차를 파괴하는 장갑차 킬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K4 고속 유탄기관총은 한국형 상륙들 격장갑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의 핵심 무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 K4 고속 유탄기관총 수백 문과 거기에 쓸 40mm 고속 유탄을 50만 발을 계약해 한국으로부터 빠르게 납품받아 전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K4 고속 유탄기관총이 폴란드에서 어떻게 접술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에서 공개한 영상에 폴란드에서는 드론을 잡는데도 이 기관총이 사용될 수 있다며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무기가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하는 드론은 전장을 누비며 러시아군의 전차와 지상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도 질세라 이란산 샤헤드 136 드론 등을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제 지상전에서 군병력이 총을 겨누며 서로 싸우는 모습보다도 드론을 이용해서 서로 공방전을 벌이는 전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이 전장에서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이를 잡기 위한 안티드론 이책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은 기존 대공방어 체계에서는 쉽게 막을 수 없기에 각국은 드론을 잡는 방어제계 안티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북한 무인기에 공습에 당했던 한국군은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 빠른 속도로 드론을 직접 요격해 격추하는 하드킬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드론에 방공망이 취약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난해 3월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영공에 들어갔다가 격추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폴란드에서는 러시아 드론이 들어와도 제대로 감지도 못하고 잡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드론에 대한 대공방어 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하고 있는 폴란드는 앞으로 한국이 개발한 안티드론 시스템도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도입된 수백 대의 K4 고속 유탄기관총 중 일부를 여기에 탑재할 수 있다면 폴란드는 더욱 빨리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K4 고속 유탄기관총을 이미 폴란드가 공동 개발하고자 한 K808 장갑차의 주포로 사용하고 또한 상륙들격형 장갑차에도 사용하고 있기에 이를 안티드론 시스템에도 장착한다면 다양한 한국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활용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K4 고속 유탄기관총을 달 수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추가 수출까지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국의 수출 전략까지 엿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 내에서는 왜 그렇게 K4를 긴급 발주했냐? 는 의문 섞인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기술 이전을 통한 면허 생산도 검토했지만 이 또한 필요 없고 폴란드는 그냥 빨리만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언론들은 군비청이 집행한 국방부의 한국산 유탄 발사기 도입 결정은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폴란드가 미국의 MK19 유탄 발사기를 190정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공백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보병 돌격을 통한 우크라이나 방어선 돌파를 계속 시도해왔기에 우크라이나군에서 방어선을 유지하는데 필요할 무기 중 하나가 바로 메게 19나 K4 같은 고속 유탄 기관총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가 급한 대로 보유한 미-19와 탄약을 다 털어서 우크라이나 주고급 인자리를 메꾸려다 보니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K사를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K사는 미국 미-19와 위낙 비슷하기 때문에 미-19를 쓰던 폴란드군에게 주면 적응 기간 없이 바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기존에 쓰던 미국 미-19를 더 주문하는 게 아니라 K사 구속 유탄기관총을 한국에 대거 주문한 이유는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사를 긴급히 구매한 것은 군비 및 장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관한 폴란드 국방부의 보다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사 유탄 발사기는 K 탱크 K9 자주포 또는 FA50 항공기 옆에 배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일관된 컨텍스트를 생성하고 미국 미-19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들 더 잘 설명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드론을 하드킬로 잡는 안티드론 시험에 성공한 현대위아는 대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트리머 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스트리머 탄은 수십 개의 비닐끈을 장착한 탄으로 요격 시 폭발과 동시에 드론 로터에 비닐끈을 감아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닐끈으로 드론은 잡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비닐끈으로 드론을 잡으려는 이유는 전통적인 하드킬, 소프트킬 방식에는 적잖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을 직접 맞히는 하드킬은 명중 흡킬이 떨어질 수 있고 소프트킬에 쓰이는 제망은 아군에게 피해가 갑니다. 제밍 방어 시스템은 드론이 나는 일대의 전파를 모두 차단하기 때문인데 비행기와 관제탑 간 통신이 필수인 공항에서는 제밍 시스템을 사용하기 힘듭니다. 도심에서도 전체 통신을 모조리 마비시키면 민간 피해가 엄청나집니다. 이 때문에 고안한 것이 수십 개의 비닐끈으로 드론을 포획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현대위아는 빠르게 이동하는 드론을 적기에 격추할 수 있도록 차량형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에 놀라고 있는데 한국은 앞으로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인 소형 드론을 잡기 위한 개발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는 한국산 K사 유탄 발사기를 긴급 도입한다고 하자 폴란드에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훌륭하고 혁신적이며 더자인도 좋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해 입증된 미국의 미-19를 더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결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대량 생산되지 않았으며 대량 생산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유탄 발사기는 프로토타입으로만 수년 동안 존재했으며 자동 유탄 발사기처럼 단순한 무기라도 프로토타입에서 연속 생산에 이르는 길은 최소 2터부터 3년이 걸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생산에 필요한 시간은 물론 테스트 또는 초기 작동 중에 발견된 결함의 결과로 무기를 수정해야 할 위험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석 기사에 반대 의견을 내놓던 이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없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다른 무기와의 호환성을 늘려주며 폴란드군의 즉시 전력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의 특성상 무기 체계는 한번 사용하면 야전 배치 및 유지까지 30여 년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잡금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적어도 30년은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견고했던 유럽의 방산 시장에서 폴란드를 뚫어낸 한국의 무기는 앞으로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서서히 잠기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에 대한 갈망은 한국의 무기 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다. 에스토니아 매체 ERR 최근 미국과 유럽의 매체들이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질주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에스토니아 한 매체도 이를 보도하면서 한국 강산업체의 놀라운 발전을 분석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장의 카드로 만든 적 형제 북한보다 한국이 더 나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훨씬 전부터 수출을 늘린 한국이 이제 세계 9위로 올라섰다고 했는데 한국의 목표는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서 세계 각국의 무기 판매량의 증감률을 그래프로 만든 것을 보면 한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고 방산 강국이었던 독일, 영국, 러시아 등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9일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북한의 무기 제조 판매 능력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최근 무기 판매로 가장 재미를 보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대표인 톰 알드윈 청 워드웬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사업 성공은 경쟁력 있는 가격, 높은 품질, 빠른 배송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격은 한국 군수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받고 품질은 미국 최고의 무기회사 및 첨단 기술 민간 부문과의 협력 경험 덕분이며 빠른 배송은 북쪽의 끊임없는 위협 때문이라고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들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지고 잘 팔리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연설 중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장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현대 장비들은 이미 폴란드에 있으며 2022년에 한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친구들, 특히 아톰 장관님과 함께 폴란드와 자유세계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어 양국을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열망은 세상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폴란드 군대를 강화하고 조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이 침략자를 억제하는 최선의 주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침략자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년 동안 보여준 우리의 메시지이자 우리의 활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 우리는 한국과 대규모 협력을 시작했고 미국과의 협력 규모도 늘렸습니다. 아주 기쁩니다. 키엘체에서 열린 이 전시회도 폴란드 군대의 잠재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가 구매하는 데 기여하고 폴란드 방위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해외에서 구매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러한 각 구매에 폴란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러한 요소가 많아서 가능하면 오프셋 계약이나 공동 생산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폴란드 공화국 예산 중 1370억 PLN을 국방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국방기금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를 감동시킬 만큼의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GDP의 4%가 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시에 여러 부문에서 폴란드 군대의 매우 역동적인 현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 구현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잠재적인 침략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여 그가 감히 폴란드 공화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키엘체 박람회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손님들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전시업체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제31회 킬체 국제방위산업전시회 개막을 선언하기 위해 이 성찬식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폴란드 키엘체에서 5일부터 유럽 지역 최대의 국제방위산업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면서 폴란더보와 슈차크 국방부 장관과 두다 대통령이 연이어 연설을 했는데 이들 뒤에는 폴란드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주도국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인데 한국 30여 개의 방산업체가 총출동해서 전 세계에 한국산 무기를 알리는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방위 선진국과 튀르키예, UAE, 사우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총 39개국 약 2만 5천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한국과 폴란드가 공동 개발한다는 신형 자료형 장갑차였습니다. 폴란드는 이 신형 차륜형 장갑차를 무려 1000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로템 부스에는 KEGF 전차와 함께 성능 개량형 K808 자료형 장갑차가 전시되었습니다. 성능 개량형 K808 차륜형 장갑차는 원격 무장 장지를 탑재하고 대전차지로나 급조 폭발무리호디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 능력을 강화해 향상된 전투, 수행 능력을 자랑합니다. 폴란드는 지난 5월 바퀴가 8개 달린 차륜형 장갑차 K808 베코를 구매한다고 했는데 이후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G와 함께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우리 군도 K808의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 중인데 폴란드와 함께 개발해서 자금을 확보해 최강의 자륜형 장갑차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바르트워미에이 쿠차르스키 폴란드 군사 전문가는 지난 1일 SNS에 신형 자륜형 장갑차 개념도를 게시했습니다. 이 개념도는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 개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장갑차는 폴란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투 모듈로 만들어 적 장갑 차량을 파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노스르 그루먼에서 제조한 30mm 부시마스텀 44S 대포로 무장하고 7.62mm UKM 2000C 기관총과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 이중 발사기도 탑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동개발사로 참여하는 현대로템은 공동으로 개발 및 제조하고 운송업체의 지속적인 납품을 보장하는 기술과 조직 프로세스를 보유하게 됩니다. 신형 차륜형 장갑차는 폴란드 방위 산업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후타, 스탈로와 월라 HSW에서 제작되는데 2019년에 생산된 KTO 로소맥 그로서맥을 대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은 일본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최근 차기 차륜형 장갑차를 핀란드 국영방위사업체 파트리아에게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2019년 자국 기업 고마스에게 개발을 맡겼으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할 엔진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포기했습니다. 이에 미쯔비시 중공업에게 대체 사업용 모델을 제시했지만 여의치 않자 어쩔 수 없이 국제 입찰을 진행해 핀란드산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은 최근 한국처럼 방산 수출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자국 기업들도 자위대, 납품 무기를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내년 국방비를 70조로 올리며 역대 최대치로 잡았는데 일본 대기업들은 무기 생산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지난 20년 동안 일본 기업 100개 이상이 방위 분야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만드는 신형 차륜형 장갑차는 2028터부터 2035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도와 슈차크 장관은 지난 3월 1,400대의 보병 전투 차량 BWP 보르숙을 포함해 약 1,000대의 차륜형 신규 차량 공급을 위한 기본 계약을 승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2028-2035년에 원격 제어, 무기 시스템, GSM 유과물 유닛 훈련 패키지를 장착한 전투 버전의 차륜형 장갑차를 1,000대 가까이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K2전자 1,000대, K9 자주포 648문과 더불어 K9 차체를 기반으로 한 중형 장갑차 700대와 한국산 소형 전술 차량 400대, 여기에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 1,000대까지 갖추게 됩니다. 동부가 최강이라는 한국의 제7기동군단을 폴란드에서 재현하려 한다는 계획이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압도적인 장면은 전시회장 입구에 나란히 전시한 호미르케이와 호마르에이였습니다. 호마르케이는 한국산 첨무의 폴란드명이고 호마르에이는 미국 하이마스의 폴란드명이었습니다. 버젓이 전시회장 입구에 배치했다는 것은 천문에 대한 폴란드의 기대와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었고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게임체인저로 불린 하이마스와 나란히 배제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천무의 KTSSME를 답아 사거리 300김을 달성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 루마니아가 천무와 KTSSM을 패키지 형태로 도입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나라보다 이 호마르케이를 가장 눈여겨보는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최근 미군이 필리핀 섬에 새로운 기지를 짓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섬은 대만에서 200km 떨어져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최근 필리핀의 보급선을 중국이 물대포를 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맞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2028년까지 9년다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전투기와 잠수함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추가 도입하고 한국산 잠수함 도입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여기에 300김을 날아가는 한국산 천문까지 도입을 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군과 필리핀 합동훈련에서 미국의 하이마스가 6발의 실탄 사격에도 단 한 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해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 필리핀군은 이를 똑똑히 확인했는데 중국을 견제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려 하는 필리핀은 하이마스보다 한국의 천무에 시선이 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중국이 노리는 남중국해 필리핀 전초기지까지 260km 정도가 되는데 필리핀은 KTSSME를 장착한 천무를 배치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필리핀은 FA-50을 추가 도입해 공중전력에서도 중국에 대항하며 더 나아가 KF-21보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가장 주목해서 본 것은 바로 KAI가 전시한 KF-21 모형이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전시회장을 둘러본 것 중 KF-21을 보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강구영 KAI 사장과 폴란드 방산업체 간의 FA-50과 KF-21보람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보도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KF-21에 있어서도
폴란드는 파트너가 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전시회에서 보여주면서 불과 열흘 뒤에 더 엄청난 장면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폴란드 군대에서 한국 장비의 효율성을 보여주기 위해 곧 폴란드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브와 슈차크 국방장관은 최근 구매한 한국 무기를 사용하여 폴란드군이 가을 사격이라는 합동훈련을 곧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K2 전차,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최대 사거리 300km의 천무 미사일 발사대가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무기를 판매하고 훈련과 수리 및 정비시설까지 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무기들을 운용하는 군대가 직접 가서 합동훈련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과 전 세계 국가들이 이 방산전시회와 한국과 폴란드의 합동훈련에 주저하던 도입을 이제는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국의 챌린저의 전차가 파괴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5일 BBC, 텔레그래프 등 영국 매체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챌린저의 전차가 복구불능 수준으로 파괴됐다고 국방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챌린저이가 격파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충격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BBC 소식통에 따르면 챌린저이는 러시아가 전방보만지대라고 부르던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 로보티네에서 러시아군 지뢰에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뢰 폭발로 전차 뒤쪽 연료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승무원들이 대피했다. 러시아군은 란셋 무인기로 버려진 탱크를 격파했다고 접했습니다. 한국 내 네티즌은 영국이 망신당할까봐 최전방에 투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코 끌고 나와서 대전차 미사일 맞고 폭삭 주저앉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주력 전차인 챌린저의 전차 14대를 우크라이나 제-80 중강수벼단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챌린저이를 인도받은 우크라이나군은 이 전차가 러시아의 동급 전차보다 회복력이 더 뛰어나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실제로 1994년 처음 배치된 챌린저이는 2003년 이라크에서 아군 사격 사고로 한 대가 파괴된 전적 외에는 전투에서 손실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챌린저의 생산 대수 및 배치 지역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실전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노출했습니다. 이미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독일 라인메탈의 레오파드 전차가 전장에서 무참하게 폭파되면서 굴욕을 당했는데 이제는 영국이 자랑하는 챌린저의 전차까지 당하면서 과거 방산 선진국들의 전자가 물명예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기가 파괴되는 속도는 우크라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까지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후 한 글로벌 군사 매체는 지금 서구 군산복 합체에게 우크라이나 전쟁터는 이상적인 시험장이자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여기서 레오파드의 전차와 챌린저의 전차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한국의 K 전차가 서방 전차에게 심각한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폴란드가 현재 28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회적으로 K 전차의 위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바르샤바는 2026년까지 총 1000대의 한국 전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서 폴란드군은 한국 전차로 우크라이나에 준 레오파드 전차를 완벽하게 대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5일 폴란드 니엘체에서 개막된 유럽 3대 방산전시회인 MSP0203에 한국은 주도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핵심 무기 체계들을 대거 선보였는데 야외던 시장에는 K방산 대표주자 중 하나인 K 전차가 중심을 차지하고 독일 레오파드 전차와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가 각각 좌우에 배치됐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 전차 1차 계약을 하고 2차 계약을 협의 중인데 워낙 큰 사업이고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세바스찬 흐바웨크 회장은 4조 원의 자금을 확보해 폴란드형 K전자 생산 공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흐바웨크 회장은 KPL 전차 생산을 위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이내 최종 조립과 통합, 즉 K전자의 최종 생산을 위해 정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폴란드 정부는 현대로템, 국영방산업체 PGG와 공동 생산한 K전자를 유럽 내 제3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현대로템의 서준모 실장은 유럽의 여러 국가가 새로운 기본 전차에 가능한 옵션으로 K를 고려하고 있다며 수리나 유자 보수,
MRO유지 보수 운영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전차의 대량 생산 시스템이 폴란드에 지어져 가는데 한국산 K전차의 차세대 버전에 대항하겠다는 유럽 차세대 신형전자 사업은 무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전문가 마이클 슈르키는 6일 레오파드 2와 르레르를 대체할 프랑스 독일 탱크 프로젝트의 미래가 어두워 보인다며 양국의 군사정책과 산업정책을 조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 이어 가장 먼저 K전차를 도입하는 국가가 루마니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브라질 군사 매체 육군 포레스 테레스트레스는 국산 K전차에 눈독을 들이며 루마니아의 대거 도입 소식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지난 6일 이 매체는 루마니아 군사정보를 다루는 다시만 드라코의 트위터에 루마니아가 전차 326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에 에미레이브랍스 전차 54대, 한국산 K전차가 276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군사 매체가 이 소식을 전하자 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브라질 네티즌들은 K는 폴란드가 1000대, 한국은 450대, 현재 루마니아는 326대 등 대성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분명히 K는 동유럽과 나토 국가에서 큰 판매 성공을 거둘 것이며 나는 이것이 브라질에서 탱크 가격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K의 공동 생산을 위한 초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K의 또 다른 고객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소식이나 회담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은 없지만 아마도 이집트가 장래에 이 탱크의 운영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브라질은 올해 무기 현대화에 3조가량을 투입하고 이르면 3년 이내에 노후화된 전차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43,971의 노후화된 구식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산 K전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는 K전차뿐만 아니라 K139 천무의 폴란드형인 호마르 K 현지 생산 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새 생산 공장이 폴란드에 추가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천무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NATO 및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생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정 조항에 따르면 폴란드에서는 천문에 들어가는 로켓 10.000대 이상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협정에 옛 소련제 BM-21 계열 다연장 로켓을 대신할 무기 재개를 찾는 국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이미 노르웨이 업체와 제휴의 현무 수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루마니아 등도 천문화 전술지 대지 유도문 7KKTSSM을 패키지 형태로 도입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풍사는 지금 폴란드에 연간 10만 발씩 생산 가능한 탄약 공장 건설도 속도를 내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도 마련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풍사는 곡사포탄과 전차탄을 중심으로 각종 소중 대구경탄을 전시했는데 호환성이 높은 120mm 전차탄과 최근 개발에 성공한 155mm 곡사포탄과 사거리 연장탄도 선보였습니다. K9 자주포의 신형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기존 포병탄 대비 사거리가 50%나 증대돼 사거리가 약 60km에 늘어납니다. 폴란드는 자국에서 아예 K전차와 K9 자주포의 포탄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폴란드 방산전시회 야외 전시장에서 폴란드 K전차병 체자르 크라책 35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폴란드와 현대로템의 홍보 전략으로도 보였습니다. K전차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에게 놀라운 성능과 위력을 보여주려는 듯 보였습니다. 이 병사는 4마디로 K전차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운전했던 탱크들과 비교할 수 있지만 제가 썼던 T-72 탱크에 비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탱크의 추진력과 성능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느낀다. K를 타면 재미있다. 우선 이동성, 민첩성과 1500마력을 운전하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지형, 진흙 모래에서 기동해도 승차감이 편하고 모든 결점, 유입 경로를 매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최근 영국 국제방산전시회에 K9A의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엑셀에서 12일부터 15일까지 영국 국제방산전시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K9A 이자준포의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제방산전시회에서 앞서 전시회장 내 한화 스탠드 구축 과정에서 촬영한 고무궤도를 장착한 K9A가 맞고 착해서 진열된 사진이 보도되자 관계자들과 보도진들은
설레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영국에서 고무궤도가 달린 자주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시된 K9A는 영국 차세대 자주포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모델로 전 세계 1,800문 이상 팔리며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K9A1의 핵심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향상된 수준의 치사율과 생존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K9A 자주포는 자동으로 포탄과 장약이 장전되는 자동화 포탑과 분당 9발을 쓸 수는 있고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 동급 최강의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경쟁하는 다른 자주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복합고 무궤도 CRT를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2천억 원의 영국 육군의 기동화력 체계 MFP 자주포 획득 사업에 맞춰서 고도로 숙련된 영국 강산업체들과 함께 팁선더 UK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 1위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도 나중에 팀선더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해 세계 최고의 방산기업들이 만드는 K9A는 지금 그 어떤 자주포와도 비교가 안 되는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팀선더가 만드는 K9A에는 수시 디펜스의 복합 소재 고무궤도 CRT를 성공적으로 통합했는데 이로 인해서 훨씬 빠른 주행이 가능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전술적 영동성, 자동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소음 57%, 진동 42%가 감소하고 도로에서는 16%, 오프로드에서는 24%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사이먼 험프리 영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은 복합고 무궤도 CRT는 영국 K9A에 탑재될 핵심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운용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 진동, 유지보수 및 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사격 및 사격을 위한 전천후 지형 접근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CRT는 게임 체인저이며 자주 듣는 바퀴 대 트랙 양극화 논쟁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데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륜형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복합고 무궤도를 단 K9A를 보고 자신들의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는 프랑스 넥스터 시스템스의 세자르 8륜 버전이나 영국 BAE 시스템 소아스와 스웨덴이 함께 만든 아처, 독일의 RCH155 같은 자주포가 유력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산 세자르는 정차 후 유압식 만정화 장치를 전개하고 나서 사람이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해 사격하는데 방밀 속도가 느린 탓에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커스의 UK-US 출범 후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선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스의 아처는 차륜형 자주포이긴 하지만 포탄 모듈을 완전 자동화의 방열 및 연사 속도가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포탑이 작아 장전장치에 탑재 가능한 포탄이 21발에 불과해 21발을 다 쏘면 사람이 포탄을 한 발씩 장전해야 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48발의 탄약이 적재되는데 만약 탄약이 떨어지면 104발의 탄약을 장착한 K10 탄약 운반장갑자가 나타나 신속하게 탄약을 자동으로 보급해줍니다. 이는 하루에도 수천 발을 쏟아부어야 하는 전쟁에서 영국산 자주포가 아닌 K9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K9 자주포를 도입하면 패키지인 K10 탄약 운반장갑자까지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K10 탄약 운반장갑자는 순수우리 기술로 개발되어진 세계 최초의 로봇형 탄약 운반장갑자입니다. 그동안 포탄을 운반하고 장전하는 것을 트럭과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K10이 등장하면서 로봇팔이 이름 대신해주게 된 것입니다. K9 자주포 대당 40억인데 K10 탄일 보급 장갑차가 대당 27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로 사야 K9의 위력을 더하는 만큼 K10은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쟁자 독일의 PGH-2000은 대당 120억 원으로 K9, K10 패키지 4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를 사도 독일 자주포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번 영국 자주포 사업에 가장 유력하다고 했던 독일 KMW의 RCH155는 독일이 복서 장갑차 차체에 PC-2000의 자주포 부품을 활용하고 여기에 신형 포탑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갑차 복서와 가장 비싼 자주포 PC-2000을 결합해 세계 최강이라 자랑하고 있지만 문제는 경쟁 모델 중에 가장 최고가가 될 것이 뻔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독일군도 채택하지 않았기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 더욱 비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독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 호주에서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을 선택하고
링스 장갑차를 탈락시키자 독일은 어이없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호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독일산 장갑차 복서 100대를 역수입한다고 했는데 호주가 한국산 장갑차를 선택하자 돌연 100대 도입 사업을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독일을 향해 치졸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호주와 같은 영연방 국가이자 오커스 소속인 영국도 이를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호주는 방산에서도 가장 긴밀한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영국과 같은 해양으로 둘러싸여 전술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가지려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호주가 선택한 K9 자주포를 영국도 선택하려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에이젝스 장갑차 도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은 K9A1을 선택한다면 호주와 같은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궤도형 자주포와 장갑자에 고문 궤도를 넣는 것이 영국의 새로운 전술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으로 승리할 때도 이 고무 궤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한화는 영국에서 팀 썬더를 만들었듯이 호주에서도 팀 한화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서 방어 구조물 설계를 도움받고 결정적으로 캐나다 수지 디펜스의 고무 궤도를 도입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경쟁자인 독일 라인매 다의 KF-41 링스와 비교해 링스에는 없었던 ISU-현 수장치와 복합 고무 궤도를 통해서 기동성, 전투 피로도, 실내성 면에서 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호주 내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영국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사양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과거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 장갑차를 주문했다가 너무 큰 진동과 소음으로 병사들이 청력 손실까지 입으면서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것은 영국군이 요구한 무장과 장갑을 강화해서 무게가 늘 어났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진도 강화시키자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방산업체는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최근 지상군 편제를 개편하면서 신형 자주포의 경량화와 고속 주행성에 초점을 뒀는데 그러면서도 에이젝스 장갑자와 달리 진동과 소음에 강한 자주포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바로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자의 도입 한고 문궤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폴란드, 호주에 이어 영국에서도 한국산 무기들이 팔리는 것을 넘어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에서 IK9A2가 동유럽의 폴란드에 이어 서유럽에서 한국산 자주포가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K9A2를 도입한다면 영국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팀 썬더를 더욱 발전시켜 영국 중소기업과 더 많은 기술 기업을 포함시키는데 영국 산업에 위해 영국 버전 K9A2의 생산량 50%를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선의사는 팀 썬더는 공급망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참출하고 졸업생과 견습생을 위한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숙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대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9A2 구매는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같은 K9 사용자가 A 표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팀 썬더의 수출 작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용자 기반 전반에 결처 수출 및 비용 위한 상당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지금 자국에 116문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K9A2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업그레이드를 자국에서 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도 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한국은 영국이라는 유럽의 거대한 나라를 K9 자주포 판매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풍사는 K9 자주포 155mm 연장탄을 만들어 기존 사거리를 40km에서 60km로 늘리는데도 성공했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한 장점과 매력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K9A2가 영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제는 유럽에서 표준 자주포가 되는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다.